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엔비디아를 다루면서 이 엔비디아 약세론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과도하게 높은 밸류에이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그 말도 곧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물 같은 실적에 힘입어 선행주가 수익 비율이 쭉쭉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지 결정할 때면 그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즉 그 기업의 가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 이런 기준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큰 기업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자는 그냥 이름이 멋있으면 좋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통일되지 않은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모두가 동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매트릭이 필요한 법인데요. 오늘 살펴볼 PER도 그중 하나입니다. PER, Price to Earnings Ratio는 아마 시장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밸류에이션 매트릭일 겁니다. 이름 그대로 어떤 기업의 주가를 그 기업의 수익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데요. 더 쉽게 표현하면 PER은 그 기업에 매겨진 가격과 그 기업이 실제로 버는 돈을 비교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막상 사례를 들어보면 엄청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1년에 현금 1,000만 원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마법 지팡이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누군가 이 지팡이를 5천만 원에 팔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사야겠죠? 6년 차부터는 손익분기를 넘겨서 연간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될 테니 말이죠.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마법 지팡이의 PER이 5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팡이에 매겨진 가격이 10억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곧바로 그걸 왜 사?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원금 회수에만 100년이 걸리니까 말이죠. 혹시 그 사이에 방망이가 부러지거나 분실이라도 하면 어떡하려고요? 즉 PER이 100배면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어느 기업의 PER은 낮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PER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볼까요?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무시무시한 주가 랠리에 엔비디아의 PER은 올해 240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있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완전 다 거품이고 이 기업이 실제로 버는 돈에 비해 너무 가치가 고평가됐던 것일까요? 이것도 100%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가의 변동과 순이익의 변동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죠. 주가는 매일매일 변합니다. 투자자들의 매도 매수 포지션이 어떻냐에 따라 하루 사이에 몇백씩도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곳이 미국 증시죠. 그런데 기업의 순이익은 어떤가요? 상장 기업들은 통상 분기에 한 번씩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1년에 4차례 정도밖에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지금 당장은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데 요즘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볼 때 틀림없이 1년 내로 돈을 막 2배, 3배 이렇게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정하면요. 그러면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알아본 투자자들이 몰려들겠죠. 결과적으로 주가도 상승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당장 최근 분기 실적에 찍혀있는 순이익이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되면 분자,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이 주당 순이익은 고정되어 있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PER이 쭉쭉쭉 오르게 됩니다. 다음 분기, 다음 회계연도가 돼서 실제로 순이익이 오르게 되면 다시 PER은 내려오게 되겠죠. 지금 엔비디아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거의 250배에 근접하던 엔비디아의 PER은 24일 실적 발표 이후 반토막이 났는데요. 29일 기준 약 117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바로 AI 덕분에 순이익이 미친 듯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2024년 2분기에 61억 8,8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43%,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203%나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순이익이 9배가 넘게 뛴 건데요. 분모가 이렇게 커지자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PER도 내려오게 된 겁니다. 물론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의 PER은 100배를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아직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런데 AI 붐으로 인한 이 기업의 모멘텀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도 사실인데요. 즉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가 거듭할수록 엔비디아의 순이익도 계속 더 개선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에는 이 기업의 PER이 어떻게 변할까요? 기업의 미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한 척도가 바로 선행 PER입니다. 선행 PER은 지금의 주가를 향후 4개 분기의 추정 순이익으로 나눠 계산한 PER인데요. 쉽게 말해 이만큼 벌 것 같은데 하는 예상치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28일 로이터에 따르면 레피니티브의 엔비디아 선행 PER은 33배로 내려왔어요. 이는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46배에 머무르던 이 수치가 급감한 배경에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기만 해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사실은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올라올 대로 올라온 이 기대마저도 상회해버리는 그런 압도적인 성과를 나타냈죠. 자연스럽게 애널리스트들의 기대감도 더 치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행 PER 급감으로 나타난 거죠. 선행 PER 33배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33배 정도면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 사도 나쁘지 않아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단순 수치로 봤을 때 33배의 PER은 그다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아닙니다. 막 엄청 과대평가된 수준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실제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많이 저평가된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수준이죠. 그 말은 즉 엔비디아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대로 1년 동안 쭉쭉 성장을 이어나가는 데 성공한다고 가정해야 지금의 주가가 비로소 정당화된다는 뜻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4년 1월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엔비디아 순이익이 2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는 이전 연도 대비 5배가량 증가한 수치죠. 즉 엔비디아는 정말 바쁘게 또 성장을 이뤄내야 하겠죠. 재밌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의 순이익이 2년 뒤에는 무려 350억 달러까지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PER은 33배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올 테니 2년 뒤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는 판단도 가능은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은 PER이 다양한 밸류에이션 매트릭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주가와 순이익을 직관적으로 비교한다는 이 장점 덕에 널리 쓰이는 척도이지만 기업의 가치를 PER이란 숫자 하나로 다 평가할 수는 없는 법이죠. 일례로 가치평가 학장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에드워드 다모다란 교수는 엔비디아의 현 상태를 과대평가된 상태로 진단했는데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자신이 보유한 엔비디아 주식을 절반 매도했다 밝힌 그는 2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예 엔비디아의 적정 가치는 240달러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다모다란 교수가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AI 시장의 규모와 그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행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죠. 엔비디아가 모멘텀 시프트가 빠른 기업이라는 점과 AMD, 인텔 등 경쟁자들의 참여로 AI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그는 지금 가격에 엔비디아를 추가 매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좋은 기업을 알아보고 해당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기에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기업의 실적, 업황, 시장의 전후 사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머니네버슬랩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면밀히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